네, 다음 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는 의사 김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과 조금 동일한 부분을 과감하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업 목적에서부터 소감까지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한 단원은 3학년 2학기 2단원에 있는 지층과 화석의 2차 시입니다. 여러 가지 지층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모형으로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개별학습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모둠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발표까지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개별학습, 모둠 활동이, 그 다음에 정기 기능 전 과정에서 제 학생들이 그 1인 1 PC를 이용해가지고 그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층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지층에 대한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귀납적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수업 진행 사항은 앞서 발표한 선생님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샌드위치라든가 시루떡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제시하면서 과연 세 번째 들어가는 지층의 원학도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샌드위치와 시루떡은 말랑말랑한데 딱딱한 지층도 과연 저렇게 변형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활동이 동기유발에 적용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수업에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과제를 이제 인식하고 방향 설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습 교육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습 문제 확인 단계까지 저도 그 니어파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잠깐 니어파드에 대해서 잠깐 요약드리자면, 일단은 니어파드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기존에는 교사가 만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쳤다면, 니어파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에 그림이라든가 글씨로서 이렇게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문조사 퀴즈, 그 다음에 또 이런 결과들을 포트폴리오로 리포트 형태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로그인이 없어도 간단한 핀넘버, 아까 5자리 영문으로 된 핀넘버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글사용에 약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니어파드로 학습 문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활동으로 개별학습, 자기주도 개별학습인데요. 교과서 지문상에 나타난 어떤 처음 접하는 단어들, 지층이라든가 습곡, 단층, 물론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학생들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층이 습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디지털 교과서에 보시면 드래그가 있을 때, 어떤 단어를 드래그가 있을 때 옆에 뭐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모 기능, 노트 기능이라든가 메모 기능, 그 다음에 에듀넷 자료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에듀넷 자료 연결을 통해서 바로 그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에듀넷의 기존에 선생님들이 개발하신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플래시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자기주도적 자율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 갖는 많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어폰 사용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폰 사용은 반드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계속 이어폰을 꽂아두면 학생들이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됐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럼 다양한 지침들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자. 이때 개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년이 3학년이다 보니까 3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과제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조금 의심 반, 두려움 반 있었는데요. 개인별로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사진을 찾아서 그 학급 커뮤니티에 위드락에 올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업을 처음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별로 일반적인 지침 사진,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지침 사진 3장과 특이한 지침 사진, 예를 들면 습곡과 단층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3장을 모두별로 찾아봐라. 그래서 위드락 모든 방에다가 올려봐라 라고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지침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과학 수업에서 실물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물 자료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어떤 웹 검색을 통한 어떤 자료 수집 활동은 상당히 조금 학생들의 어떤 수업 활동 영역을 한 단계 좀 넓히는 데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위드락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가 작업한 내용들, 찾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온라인 협업 학습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자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료 탐색하고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학생들이 검색을 했고요.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가 지층, 그다음 단층, 습곡 이처럼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실제로 저희 옆반에 계시던 사회과를 가지고 연구 수업을 하시던 분께서 의복과 관련된 그 수업을 하셨는데 의복으로 한 그 검색 키워드를 넣었을 때 약간 성인용 속옷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교사가 사전에 접속해보고 이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좀 다듬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위드락에서 그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찾은 다음에 세 번째 활동으로 자료 정리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듈별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찾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자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3페이지 정도 되는 양식을 미리 정해주고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그림, 사진 입력,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이 2가지 기능만으로서 충분히 자료를 발표자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점에서 어떤 멀티미디어 발표자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자료의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또 어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상당히 장점을 갖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 정리 발표 때는 팀뷰어를 이용했습니다. 학생들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교실 프로젝터 TV 화면으로 끌어서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 모듈별로 만든 발표 자료를 위드락에다 다시 올리고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다른 모든 학생들이 어떤 댓글로서 학생들을 칭찬하고 꼭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한번 달아라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숙달된 학생들은 빨리빨리 공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많이 좀 시간이 더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숙달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과제가 부여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딴 데로 조금
방향이 이렇게 비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교과서상에 있는 맨 처심하에 있는 마무리 기투와 스스로 풀기 활동을 이렇게 미리 그 자료 올린 학생들, 댓글 단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업 후 소감을 그냥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디지털 교과서라는 어떤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온라인 환경, 거기다가 어떤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숙달 훈련, 그 다음에 교사의 조그만 노력이 있다면 어떤 교실 수업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수업에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